이 영상은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대체 역사입니다. 그는 썩 물러가라. 누가 개조 방략일세. 네덜란드로 갔던 마르텐 선장의 배가 2년 만에 돌아왔다. 이도원도 무사히 돌아왔다. 허균에게 할 말이 많았다. 그 기이한 나라는 어떻던가? 예, 날이 말씀대로 그 나라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왕이 되겠다고 나라가 난리가 났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는 평화로웠고 모든 사람들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귀족층부터 하녀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같았습니다. 무식한 소인이지만 왕이 없는 나라가 이리도 평안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한편 마르텐 선장은 허균의 처지를 다 파악하고 있었다.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얀에게 붙들려 있는 이유를 모르겠소. 모든 해법은 당신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오. 박치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괄이라는 민족안정 공신이 또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하루가 급하니 귀국을 최대한 서두르라고 했다. 허균은 얀을 다시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을 걸 마지막 단판이었다. 언제까지 날 붙잡아 둘 거요? 당신이 약속한 명나라 교역 아직 아무 실현도 없소. 지금 명은 만주족과의 전쟁으로 정신이 없어.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것 같소. 명은 무너지고 있고 조선은 그 경계에 있어. 당신이 원한다면 조선은 명을 향한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을 것이오. 그 나라에 당신이 돌아간다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나는 한때 권력의 핵심이었고 조정을 움직이던 자였어. 내가 조선에 돌아가면 두 가지 중 하나일 거요. 죽든지 아니면 다시 권력의 중심에 서겠죠. 죽으면 당신이 손해볼 건 없고 내가 살아남아 세력을 잡으면 조선은 당신들의 교두보가 될 거요. 말은 그럴싸하군.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신뢰하오. 말이 아니란 말이오. 그러니 시험해보시오. 당신이 진짜 이익을 좇는 자라면 이 도박은 해볼 만하다는 걸 당신이 더 잘 알잖소. 얀이 조용히 일어나 창밖으로 보이는 배와 무장한 병사들을 바라봤다. 좋소. 나가사키로 떠나는 마르텐의 배에 오르시오. 하지만 기억하시오. 당신이 돌아와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면 당신뿐만 아니라 조선 백성들 전부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자, 여기에 서명하시오. 그해 6월 바람의 방향이 바다에서 육지로 바뀌었고 허균은 귀국길에 오를 수 있었다. 잘했소. 얀이 당신 나라에 쳐들어가려면 10년은 더 걸릴 거요. 그래도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어. 조선은 무엇보다 먼저 힘을 길러야겠어. 다 좋소. 하지만 세상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마르텐 선장은 현재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소상히 알려줬다. 1000년 넘게 유럽을 지배했던 가톨릭의 반발의 종교전쟁이 대륙을 휩쓸고 있다는 것과 입헌군 주제 또 공화국의 개념이 뭔지를 설명했고 정치 권력이 의회와 행정부로 분리돼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줬다. 배는 3년 전에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수시로 많은 비가 내렸다. 배는 포르모사섬 포트 질란디아에서 며칠 정박한 후 자바섬에서 출항한 지 2개월 만에 류큐에 도착했다. 허균은 박치희와 함께 류큐왕에게 작별을 고했다. 왕은 더 이상 허균을 붙잡을 수 없었다. 그날 석양이 임박하자 그들은 배를 타고 조선으로 향했다. 배는 열흘 남짓 순풍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갔다. 마침내 이즉도에 이르렀다. 이즉도의 활군당들은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싸우고 또 싸웠다. 한편 조선의 민심은 흉흉했다.
관가에서 나눠주는 양식은 늘 부족했다. 사람들 사이에 난리가 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허균은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었다. 학식이 있는 자들과는 열띤 토론을 했다. 그러면서도 조선 조정의 말이 통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궁리했다. 성리학이 정치 이념이었던 조선 사회는 중기에 들어 이의와 이왕을 각각 중심으로 서인과 동인 두 세력으로 나뉘었다. 상대적으로 많은 실권을 쥐었던 동인은 서인과의 대립에 있어 온건파인 남인과 강건파인 북인으로 다시 분화되었다. 하지만 이 북인은 선조 이후 세자를 옹립하는 문제에 있어 임진왜란 때 민심을 추스린 광해군이냐 어리지만 적장자인 영창군이냐를 놓고 다시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었다. 결국 광해군이 집권하면서 대북이 세력을 잡았지만 인조반정 이후 대북은 전멸했으며 소북은 겨우 명맥만 유지했고 서인이 세력을 잡고 남인이 보좌하는 형국이었다. 애초 대북파였던 허균은 지금 조정의 어떤 끈도 찾을 수 없었다. 그나마 비벼볼 언덕이 남인이었는데 남인의 영수는 80세가 다 돼가는 이원익으로 현재 영의정이었다. 그런 와중에 시간은 흘러 만주족이 조선반도에 침입해 들어왔다. 평양성이 적의 수중에 떨어졌다. 왕실과 조정은 강화도로 몽진했다. 영의정 이원익은 현지에서 왕을 보필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허균은 강화도의 민가를 찾았다. 허균을 본 이원익은 귀신을 본 것 마냥 놀랐다. 영의정 대감 오랜만입니다. 불쑥 찾아뵌 걸 용서해 주십시오. 교산, 자네 정말 살아 있었는가? 천우신조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허균은 그간의 일을 간략히 설명했다. 단 활빈당 이야기는 뺐다. 대감, 조선이 위태롭습니다. 이대로면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알겠네. 우선 자수하게. 이후 일은 내가 책임지겠네. 조선이 산다면 100번이라도 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천지개벽이 필요합니다. 믿어보게, 교산. 대감 뜻을 따르겠습니다. 소인 벌써 저승에 있어야 할 사람, 목숨의 여한은 없습니다. 다음 날 허균은 밤이 깊도록 박치희와 뭔가를 깊이 논의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왕 앞에 나아갔다. 왕은 도깨비에 홀린 표정이었다. 서인들은 당장 허균을 능지처참하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원익이 설득하려 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허균은 깜깜한 골방에 갇혔다. 한편 조선과 후금의 종전협상은 교착 상태에 있었다. 후금군은 철수의 조건으로 조선이 매년 쌀 10만 석, 소금 5만 말, 은 1만 양, 금 1천 양, 배 3만 피를 공납하기를 원했다. 만약 이런 조건을 들어준다면 조선왕조는 민심위반으로 바로 종말을 고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강화도 해변에 후금군 기병들이 나타났다. 왕은 허겁지겁 말을 타고 도주했으나 이내 활빈당에게 잡혔다. 활빈당은 조선왕과 서인 주축 세력을 이즉도로 납치했다. 사실 기병들은 후금군이 아니고 변장한 활빈당이었다. 허균은 단기 필마로 후금군 총사령관을 만났다. 그리고 조선왕과 제조지은을 주창하는 서인 세력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공납을 완화시켰다. 후금은 이를 받아들였다. 허균은 이원익과 후속책을 논의했다. 조선왕 인조와 김묘, 이귀, 김자점 등을 포함한 서인 세력이 심양으로 압송되었다. 조선의 왕이 교체되었다. 조정도 바뀌어 영의정 이원익, 좌의정 허균, 우의정 최명길, 이조판서 윤선도, 병조판서 박치희, 오원수 정충신이 임명되었다. 정충신은 노비 출신이었다. 숨가쁘게 개혁이 진행되었다.
조선은 역사상 유례없는 상점 몇 회를 하기 시작했다.